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끌게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끌게라는 단어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지금 전 세계 금융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코인 하나가 유행하는 시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 질서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시대,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게 바로 오늘의 끌게라는 거예요. 끌게, 영어로 attract는 물리학이나 수학, 베이지안 확률론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시스템이 복잡한 경로와 우연, 혼돈을 거치더라도 결국 수렴하게 되는 방향이나 중심점을 뜻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물방울이 아무데나 떨어지더라도 결국 배수구나 낮은 쪽으로 모이듯 시스템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중심의 힘, 그게 끌게예요. 역사적으로도 문명의 패권을 바꾼 끌게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1453년 오스만의 메흐메드 2세가 유럽 최강의 성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립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대포였습니다. 당시까지 유럽의 권력 질서는 난공불락의 성벽에 있었는데 그걸 단숨에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즉 대포는 전쟁의 기술을 바꾼 게 아니라 질서를 바꾼 무기였어요. 또 하나는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국군이 남군을 이긴 핵심 원인은 철도였습니다. 국군은 철도를 이용해 군수 물자와 식량,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켰어요. 즉 전쟁의 승패가 무기보다 공급망에서 결정된 거죠. 이처럼 끌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질서를 재편하고 세력 지형을 뒤흔드는 중심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끌게는 뭘까요?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일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금융의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핵심이 바로 레포입니다. 레포, 정확히 말하면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할 경우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며칠 후 돈을 갚고 국채를 되찾아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레포가 왜 중요할까요? 금융에서는 1일 단위로 돌아가는 초단기 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끼리 하루짜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중앙은행의 요구 준비금, 유동성 리스크, 대출 총량 등을 조절하거든요. 이 시장은 원래 리보 중심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조작 스캔들로 신뢰를 잃고 이후 레포 중심의 SOFR로 바뀌었어요. 신용은 흔들릴 수 있지만 국채는 담보가 되니까요. 즉 지금 글로벌 금융은 레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됩니다. 예전엔 레포 같은 건 기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국채를 담보로 코인을 빌리고 이자를 받고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 겁니다. 즉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앙은행, 예금자 구조였는데 이제는 지갑, 국채, 코인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금융의 중개자가 사라지고 코드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비트코인, 부동산, 회사채, 모든 자산이 이 레포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산이 토큰화되고 그 토큰이 코인으로 바뀌고 그 코인이 레포 구조를 타고 이자를 낳고 그걸로 또 자산을 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가 어마어마해지죠. 이게 바로 수렴이에요. 그리고 이 수렴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모두가 이 구조로 끌려갑니다. 비트코인조차 그 안에서 작동하게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코인이 아니라 달러 자산을 기반으로 각국 통화로 표시될 수 있는 금융망이에요. 바트화, 원화, 엔화로도 바로 변환 표시되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은행 없이 B2B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금융 질서를 완전히 우회하는 구조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4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달러 표시, 달러 자산, 합법.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USDT나 USDC 같은 구조예요. 자산도 달러고 표시도 달러니까 합법입니다. 원화 표시, 달러 자산. 이것도 가능. 이건 원화로 보이지만 사실 안에 든 건 달러나 미국 국채예요. 한국에서는 보통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겠죠. 이것도 합법이에요. 달러 표시, 원화 자산. 이건 불법. 겉으로는 달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원화 자산이나 심지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걸 넣는 구조예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건 달러 사칭, 불법이에요. 원화 표시, 원화 자산, 당연히 합법이죠. 그냥 원화로 표시하고 원화 기반으로 담보 잡은 구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표시가 달러면 자산도 달러여야 해요. 자산은 원화인데 겉으로는 달러처럼 보이게 만들면 그건 미국 기준으로 달러 사칭 절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걸 진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들이 바보짓 한다. 그래서 방송 못 나가겠다고요. 여러분, 트릴레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고 세 개 중 두 개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독립적인 통화 정책, 고정 환율제.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 환율제입니다. 가격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은 크립토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럼 남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 즉, 이자율, 환율, 대출 규제 등 국가의 금융 통제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국가의 통화 주권은 사라지고 모든 금융의 중심이 코드와 토큰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야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과 연결되는 순간 그 야성이 사라졌죠. 왜냐면 이제 은행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예전엔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거래소 문 닫으면 비트코인도 끝나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크립토들이 비트코인과 직접 교환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안정기라는 날개까지 달아줬어요. 은행 없이도 거래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야성은 다른 크립토들을 통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코인 간 직접 거래가 국가 통제를 파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크립토끼리 직접 연결되면 국가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실험하는 게 비트노트와 모테입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진짜 실험이에요. 비트코인의 시대는 지금부터입니다. 비트코인만 있다고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유동화하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금융담보로 쓰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결하려면 역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가 닫히면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크립토끼리만 연결되면 국가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비트코인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